안녕하세요. 상한문입니다. 오늘 5월 12일 일요일이죠. 주말인데 잘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휴식을 잘 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미션으로 나왔던 종목들 일단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고 월요일 날 또 미션 종목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금요일날 미션 종목들이 그룹으로 우리가 나눴죠. 하나의 그룹은 전일에 강한 종목을 같이 보자. 그래서 전날에 상가 같던 한진칼우와 대한항공우, 그리고 아, 인적 물적 분할하는 새로운 재료를 동반한 종목이 시장에 나타나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보자. PSK와 PSK 홀딩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키워드를 가진 상장 유지 결정을 받은 KSP도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시장이 여러 가지로 많이 좀 흔들리는 그런 시장이고, 무역 협상 때문에 당일날 모습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분명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전혀 가장 강한 놈 팀 한 팀을 짜고 새로운 키워드를 가진 종목을 일단은 공략을 우선적으로 해보고,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금요일 시장은 그래핀 관련주가 시장을 장악했죠. 예. 물론 이것은 뭐 뉴스의 효과도 크겠지만은 이미 관심을 받고 있는 어떤 테마주들이 새로운 뉴스가 나옴으로 해서 강하게 그 뉴스를 등에 업고 시장을 장악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 정부에서 뭐 나름대로 그래핀 관련주에 힘을 좀 보태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 모양인데, 뭐 썩 그렇게 아주 뭐 크게 호재라기보다도 큰 어떤 이슈로 시장에 다가서진 않았지만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뭐 까마귀 뭐 날짜 배 떨어진다. 마침 시장의 대장주인 국일제지와 엑사이엔시가 비틀비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 케미칼도 별로 힘을 못 쓰고, 그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가장 유력한 종목, 남아있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A 그룹으로 뽑았던 종목들, A 그룹으로 뽑았던 종목, 제일 처음에 국일제지가 나타났을 때 A 그룹으로 뽑았던 종목들이 이 종목들이었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왜 이 종목들 중에 상보가 갔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야 되죠. 국일제지는 지금 정지를 당하 있는 상태고, 엑사이언스는 단일가로 움직이고, 크리스탈 신소재는 차이나주로 뺨을 맞고 있는 상태고, 하나케미칼은 하나그룹에 전체적으로 하락세에 묵혀가지고 잡혀져 있고, 그럼 가장 지금 그나마 이 A그룹 쪽에서 살아있는 종목은 이것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물론 그 위에 B그룹 쪽에 나머지 종목도 있었지만은 역시 순서대로 가죠. 순서대로.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그래핀 관련주 2차 정리를 간단하게 해놓고 제가 일을 마쳤는데, 거기에는 이거를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은 상부에 대한 의견은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이 조금 약간 흘렀는데요. 복귀 부분 다시 보죠. 한진칼우와 대한항공우, BSK, KSP 이 종목이 우리의 미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PSK부터 보겠습니다. 인적 분할돼 가지고 회사 분할로 상장한 종목 PSK와 PSK 홀딩스. 자, PSK 홀딩스는 뭐 하루 종일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둘 다 어차피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15.2% 빠져간 상태에서 시가가 잡혀가지고 그래도 마이너스 7%까지는 올라가 줬네요. 조금 올라가 주다가 그대로 하루 종일 내내 이렇게 꺼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는 PSK 역시 모습도 비슷했습니다. 19,000원 출발해서 저가가 17,350원 꼬리가 길게 달려준 상태로 여기가 마이너스 8%대입니다. 마이너스 8%대까지 밀렸다가 하루 종일 여기서 등락을 거듭을 사실은 많이 했죠. 차트를 보면 이런 모습. PSK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쁜 종목은 향후에도 이 종목은 뭐 그렇게 뭐 나쁜 종목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장한 날짜가 변경 상장한 날짜가 참 운 나쁘게도 시장이 정신없는 날에 상장을 했네요. 평온한 시장에서 이 두 종목이 아무런 다른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두 종목이 시장에 나타났다면 아마 많은 관심을 받았을 겁니다. 많은 그것도 운빨이죠. 예, 그래서 PSK와 PSK 홀딩스와 PSK는 좀 거래하기는 좀 그날 상당히 쉽지는 않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는 정확히 이제 표시는 안 나는데 아마 초보분들이 다가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한 주만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향후에도 이러한 인적 분할, 회사 분할 이런 종목들이 나오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 합니다. 봐주고 그 두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겪고 느끼고 해야 실전 트레이딩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한 주라도 가지고 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PSK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날 흐름을 보였고, 그 다음 KSP를 보겠습니다. 상장 유지 결정이 났다. 자, 그런데 이놈은 딱 한 번 있죠. 아침에 공략 딱 시가에 공략하는 거 차트를 보면 시가에 딱 공략하면 이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죠. 시가에 공략을 해서 상한가까지 가는데 상한가 근처에서 매도를 치는 것으로 하루가 이제 마무리돼 버리는 그런 거 있죠. 지금 여기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날도 말했지만 기준가 폭이 아침에 시가가 얼마가 잡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시가 많이 높게 잡혔죠. 그래도 공략하신 분들은 있습니다. 그래도 공략하신 분들은 이 시가가 그날 당일날 200% 가까이 잡힌 시가입니다. 200% 가까이 잡힌 시가인데 수급 현황만 보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땡해서 지금 여기가 9시 10분 아닙니까? 9시 10분. 여기 땡해서 바로 올라서 2분 동안 완화 시간 딱 끝나고 나면 거기서 딱 바로 매도 나오는 거죠. 예, 딱 한 번에 클릭과 한 번에 매도. 그래서 2분 안에 이 거의 30% 가까이 수익을 먹고 그날 매매도 마무리된 거죠. 이것은. 그래서 초보분들에게도 공부 삼아 해보라고 했습니다. 한 주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러면 뭐 이런 물음도 이제 한 번씩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뭐 상한문 같은 경우도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상황에 맞을 때만 하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트레이더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런 종목 참 좋습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죠. 하지만 리딩을 해주는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참 불안정한 종목이죠. 왜냐하면 리딩을 받는 사람들이 뭐 고수도 있고 초보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뭐 대학생도 있고
뭐 20년 이상 하신 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는 될 수 있으면 보편적인 종목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죠. 수급도 좀 안정되고 그 초보도 어느 정도 이런 종목들은 더구나 아침에 200우리가 급등주를 하지만은 이거는 일반 리딩 종목으로서는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훤히 보이지만은 이런 종목은 공부 삼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린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봐줘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한 주를 가지고도 해봐야 됩니다. 예. 물론 이 안에 공략하는 운용법에 대한 약간의 요령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요령을 제가 때가 되면 한 번씩 말을 해줄 때도 있을 겁니다만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거 아시고 제일 중요한 거 짧은 시간 안에 2, 3분 만에 거의 30% 가까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로도 이런 종목들이 이런 재료를 가진 키워드가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에 본 이러한 모습들을 항상 머릿속에 데이터로 잘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쌓여 있던 데이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장 시작이 2분 만에 상한가 들어간 놈이 장 마감 때는 하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장이 출발하자마자 보합에서 출발해서 천천히 상한가로 간 놈도 있고 눌러줬다가 또 간 놈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수가 있죠. 그런 데이터를 여러분들은 자꾸 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진칼 우와 한진칼을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자라고 했는데 15일 날까지는 제출을 해달라 해서 이렇게 다음 주까지는 기한은 있다. 그래서 만일에 한진칼 우가 시가가 높으면 모르겠지만 시가가 낮게 출발을 할 때는 두 가지 방향으로 트레이딩 개념을 잡고 하라. 낮을 때는 만약에 다음 주까지 끌고 가려고 마인드를 먹은 사람들은 한진칼 우를 공략해야 된다. 한진칼 우를. 하지만 당일로 나는 당일 수익으로 금요일이니까 당일날 먹고 난 도망갈 것이다 한 사람은 대한항공 우를 하는 게 더 좋다. 왜? 수익 폭은 대한항공 우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한진칼 우보다 대한항공 우를 많이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이 금요일 이게 주말에 돈을 끌고 가기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은 있죠. 그래서 대한항공은 당일 하루를 보면 시가가 플러스 6.9% 출발해 가지고 고가가 플러스 2.8%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6.9% 들고 시가에 들어갔다면 한 20% 먹고 28%대 팔았을 때 한 20% 먹었겠죠. 자, 그러면 대한항공은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9%대까지 밀렸으니까 10%대 근처에 제 말씀대로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고가가 플러스 19.8이니까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 30%짜리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한들 과연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30% 묻겠냐? 깔끔하면 20% 묻겠냐? 그래 하겠지만은 하나의 원칙만 잘 지켜줬으면 충분했죠. 제가 말하는 어떤 원칙이었습니까? 9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는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항시. 제가 지금 이 강좌를 시작한 이후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드리는 것이 몇 개 있죠. 9시 반이 되면 정리를 해라. 수익이든 손실이든 들고 나온나. 이 시간의 폭의 힘을 오후장에 다시 연출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말라. 승부는 짧고 굵게 보는 것이다 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한진칼 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진칼 우도 보면 여기가 9시 반 아닙니까? 봅시다. 여기서 매도를 쳤으면 이 지점이 매도중이 되니까 여기 한 25% 되겠네요. 적정한 그죠? 예. 이 정도 먹어도 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폭을 여기에서 30까지 이 폭이 하루 종일의 어떤 파동의 폭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은 고수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어떤 기법이나 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뭐 보조 지표도 보고 뭐 구름도 깔아놓고 뭐 여러 가지 오만 뭐 지지선, 저항선 뭐 많이 합니다. 왜? 그런 것들이 뭔가를 자기한테 많은 이득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 그거는 당시 참조 자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결정은 어디에서 나냐 하면 항상 이 일봉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얀 백지에서. 그래서 고소가 되면 아주 뭐 우아하고 뭐 날카롭고 뭐 대단한 기법성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있죠. 이 시가, 이 보합, 이 두 개만 바라고 제가 그렇게 말로 하죠. 이 두 개의 기준수만 잘 요리를 해도 된다. 왜? 이것은 지금의 고수라는 사람들이 이걸 씁니다. 이걸 아무것도 아닌 이거 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 사람들에서 뭐 처음부터 이렇게 했겠네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 한쪽에 구름 막 띄워놓고 막 한쪽에 볼린저 막줄 꺼놓고 3일선 5일선 막 꺼놓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되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고 재료 보고 보면 오늘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오늘은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조금 통밥이 많이 넓어지죠. 근데 그것을 결정 짓는 것은 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름이나 볼린저 밴드나 무슨 3일선이나 5일선이나 이런 것보다도 항시 그날의 시가와 부합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결국은 간결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간결함으로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들고 앉아 있다고 해서 돈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씩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알아지죠. 그래서 저는 30분 안에 마무리 지라.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또 내일 도전하면 되지 않느냐. 왜 이 불확실한 혼잡기에서 불확실한 혼잡기에서 벌면 얼마 벌 거라고. 벌 확률보다 잃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거의 한 80% 이상이 됩니다. 즉 10번을 5장에 도전하면 8번 지고 2번 정도는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2번의 재미 때문에 8알의 손실을 안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죠. 하지 말라는 걸 또 꼭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심심하니까. 그리고 또 빨리 벌고 싶으니까. 또 그리고 그동안에 손실이 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서두르고 자꾸 뛰어듭니다. 아침에는 분명히 돈을 벌어요. 오후에는 돈을 잃습니다. 근데 오후에 잃은 금액이 아침에 벌은 금액의 2배 가까이 되는 수도 허다합니다. 이런 것은 제가 아무리 말로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한들 본인 스스로가 피 끓는 자괴감이나 스스로를 정말 수도 없이 미워하는 그런 한탄의 날들을 겪어봐야 알지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이런 강좌를 하는 겁니다. 앞서 걸어간 사람들이 안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안 하면 되지요. 자, 오늘 사설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강좌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어느 주식처에도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라고 사문은 자신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수없이 수천 수만 번의 실전을 치르고 난 뒤에 나온 통계적 경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죠. 배우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말고 한 주 갖고라도 공부를 하라 하면 한 주 갖고 해보고 먼 시선으로 긴 시선으로 보고 공부를 하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학문을
내가 의사가 되겠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나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3년, 고등학교 3학년, 또 3년, 대학교 4년, 또 뭐 대학은 뭐 얼마, 또 수련회 얼마, 뭐 어디에 근 20년 가까이를 공부를 해가지고 겨우 자격증을 한 개 따는데 주식의 고수가 되고자 하면서 어찌 한 달, 두 달 만에 주식 고수가 될 거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주식 고수란 타이틀이 그냥 정말 이마에 빰 맞듯이 어디 가서 떡볶이에 뭐 떡볶이 한 뽑아가지고 낼름 입에 집어넣듯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긴 시선을 두고 호흡을 길게 가지고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사설이 길었네요. 자,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둘러보도록 합시다. 자, 내일 월요일날 공략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항시 내일 공략 종목을 뽑을 때 제가 항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던 게 뭐였습니까? 항시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뭐였죠? 1번 위치.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시의 위치, 지수가 하락이냐 상방이냐 보합이냐 횡보냐, 정시의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계속 하방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하락세인지 상승으로 달리고 있는 상승세인지, 정시의 위치, 내 계좌의 위치, 내가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가, 내가 손실을 보고 있는가, 내 계좌의 위치, 그리고 글로벌 정시, 악재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호재가 만발한 위치인가, 글로벌 증시의 위치, 이런 위치의 모든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놓고 반드시 종목을 공략하기 전에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라고 했죠. 그리고 날짜, 지금이 몇 월 며칠, 한 달에 월 초인가, 한 달에 중간인가, 한 달에 월 말인가, 날짜, 월, 그리고 한 주에 월요일인가, 한 주에 금요일인가, 주의 위치. 항시 이걸 개념을 해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이 기본 개념부터 먼저 머릿속으로 보고 더듬어 보고 글로벌 증시도 보고 내 계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고 내일이 무슨 요일인가 그걸 보고 나서 자기가 1차적으로 뽑아놓은 공략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을 다시 한번 보란 말입니다. 이걸 안 보고 그냥 자기 종목들을 쭉 가진 종목을 뽑아놨다면 보고 나서 다시 자기 종목들을 검토를 해보면 거기에서 종목이 또 압축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내 계좌의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내가 굉장하게 상승세를 쭉 이번 달에는 이어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트레이딩 마인드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굳이 약간의 도박성, 약간의 위험성을 감수를 하고 큰 수익을 바라보는 매매를 안 할 겁니다. 왜? 수익을 쭉 이어오고 있는데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수를 두지 않죠. 그러면 뽑아놓은 공략 종목 중에서도 반드시 수급이 좋다든지 큰 폭의 흐름은 안 잡아주더라도 약간의 상승폭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종목을 고르게 되어 있어요. 또 그렇게 골라야 되고. 근데 내 계좌가 지금 이번 달에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종목이 또 달라지죠. 왜? 똑같은 시간 대비 수익을 큰 폭으로 줄 수 있는 종목, 실패를 하면 손절을 치고 나야 될 종목, 하지만 성공을 하면 승부수를 크게 던져야 될 종목,
거기다가 승부를 걸어야 될 위치가 지금 와 있다는 거죠. 왜? 지금은 이제 월 중반으로 넘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자기가 승부를 안 걸면 월말로 갈수록 자기는 더 쪼이게 되고 심리적으로 더 쪼이니까 매매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방향을 틀 수 있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월요일이고 한 주의 방향성이 가장 애매모호한 월요일이고 힘든 날이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라는 약간의 절박감이 붙어 있죠. 그러면 그런 마인드로 종목을 고른다면 1차적으로 골라놓은 종목 중에서 반드시 또다시 2차로 종목이 더 압축이 될 겁니다. 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과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과의 종목은 반드시 틀립니다.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위치라는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종목을 고르고 재료를 뽑고 하기 전에 먼저 곰곰이 앉아서 내가 지금 어떤 트레이딩 마인드로 지금 하고 있는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과연 이번 주에 악재는 뭐가 있고 호재가 뭐가 있는가,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정치 쪽으로는 어떻고 경제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의 자꾸 그런 식의 키워드를 수련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으로 해봤자 결코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생각해도 됩니다. 글로벌 정치가 어떨까?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앉아가지고 휴대폰 갖고 이리저리 둘러보면 되죠. 즉 순서를 그런 식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평소에 내일 공략할 거라고 머릿속에 그려놨던 종목들 중에서 다시 압축이 된다. 그 압축된 종목 중에서도 또 날짜, 난 내일이 며칠이지? 또 그럼 또 종목이 압축이 되고, 잠깐 내일이 무슨 요일이지? 내일 월요일이네, 내일 금요일이네. 여기서 또 종목이 또 압축이 되죠. 금요일날 공략할 종목이 있고 월요일날 공략해야 될 종목이 있죠. 월요일날 피해야 될 종목이 있고 금요일날 피해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압축이 되죠.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위치라는 글자 하나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니까 매번 제가 종목을 내일 공략 종목할 때 제일 먼저 말을 하는 것이 이거죠. 이것은 주식을 하는 이상 평생을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 하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휴일이 끼은 휴일이나 연휴, 즉 이빨이 빠진 한 주, 즉 이런 식의 어떤 쉬고 새롭게 시장을 맞이하는 이런 월요일 같은 날, 이런 날에는 어떤 걸 제일 먼저 바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볼 종목은 전 거래일에 가장 강했던 종목,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휴일에 도출된 키워드. 이렇게 두 개로 압축을 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제가 좋다고 누누이 말을 했죠. 자, 지금 제가 종목을 뽑기 전에 벌써 여러분들한테 이 두 가지를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지키는 사람들은 물론 저희들 사무의 방식대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자기들의 방식을 가지고 또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방식이 좋기 때문에 초보분들에게 공부를 할 때부터 이것은 어느 누가 해도 꼭 해야 할 수련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항시 종목을 뽑기 전에 이 두 가지는 항시 잘 기억을 해놓고 종목을 도출시키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정시의 위치나 내 계좌의 위치, 뭐 날짜, 월 이런 것은 일일이 이제는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부가 설명 안 할 것이고, 전 거래일에 가장 강했던 종목군, 휴일에 도출된 키워드 종목군들에서 뽑는 것은 수렴 방법 중에 하나니까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장을 한번 종목군들을 봅시다. 자, 전일에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그래핀 관련주가 될 겁니다. 자, 그래핀 관련주. 현재로서는 대장주는 상보가 되어 있겠죠. 예. 하지만 아직 죽지 않은 대장주가 있죠. 기존 대장주 9일 제지. 자, 그럼 일단은 이 두 종목 중에서 종목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9일 제지는 정지가 되어 있다가 내일부터는 단일가도 풀리고 다시 거래가 된다. 그런데 기존 전거래에는 상보가 대장주가 되어 있다. 그럼 이 두 종목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일까? 서로가 지금 치고받고 해야 될 상황일까? 내 자리 내 나라 하고 올라갈까? 아니면 상무는 국이라 니는 그만해라 이제 내가 할게. 지가 더 먼저 갈까? 아니면 국이는 그래 뭐 나도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니까 상무 니가 해먹어라 이렇게 하고 국이랑 그냥 잠잠하게 있을까? 여러 가지로 서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휴일에 도출된 키워드 종목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스라는 것을 검색을 합니다. 뉴스를 검색해서 키워드를 도출시키고 그 키워드가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키워드인지 확인한다. 즉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키워드인지 확인한다는 뜻은 뭐냐면 과거의 자료를 본다는 겁니다. 과거의 패턴을 본다는 거죠. 자, 어떤 뉴스가 지금 저희가 쭉 찾아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다. 아니면 TV에 뭐 9시 뉴스에 안 그래요 뭐 YTN 뉴스에 하루 종일 뭐가 뜨든다. 뭐 애들이 설사를 자꾸 한다. 아침에도 그 뉴스가 나왔는데 오후에도 또 애들이 설사 간다 또 나오더니 저녁에 9시 뉴스에 또 애들이 설사 간다. 그래 왜 애들이 설사를 하지? 왜 무엇 때문에? 뭐 바이러스인가? 그러면 사회적이든 어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키워드가 나타났을 때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검색을 합니다. 뭐 설사병에 관련된 뭐 설사 바이러스 이렇게 쭉 쳐보면 예전에 그와 관련된 주들이 시장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나타내 줬는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과거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잠잠했다? 그러면 그건 내일 필요 없는 거죠. 즉 시장은 반응을 안 해줬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그 재료를 가지고 상가를 들어가고 뭐 한 3일 가까이를 연상을 갔다. 그러면 일단은 그때도 이러한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시장이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면 일단 그 키워드를 도출을 시키고 그 키워드와 관련주들을 뽑아내는 것이 키워드를 도출시킨다는 하나의 행위죠. 그 하나의 행위를 시키기까지가 정리시키기까지가 시간은 좀 걸리지요. 가만히 앉아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키워드를 도출을 시키고 그 키워드와 관련주를 같이 도출시켜서 정리를 딱 해 놓습니다. 자, 이까지 했다면 적어도 전일에 강했던 종목들과 이제 휴일 동안 쉬는 동안에 시장에 또는 사회에 정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키워드를 도출로 시켜서 관련 종목군들까지
과거의 패턴을 둘러보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한 채 종목이 나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관심 종목이. 그리고 마지막 절차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일 시가를 보라. 자기가 종목군을 뽑아 넣어놨지만 과연 이것이 내일 시장에서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과연 과거의 패턴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당일 시가를 보면 과연 내 생각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당일 시가를 보면 대충은 합니다. 전혀 반응이 없다면 그냥 혼자만 생각을 한 거고요. 시가가 반응을 나타내 준다면 본인과 생각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는 거겠죠. 많다는 거겠죠. 그 부분이 굉장히 많으면 상한가를 가죠. 그 부분이 약하면 상한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고점까지 갈 것이고, 그 부분이 미비하면 그냥 잠시 움직이다 끝날 것이고, 그 부분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냥 그 키워드는 죽은 키워드죠. 그래서 마지막 확인 절차는 당일 시가를 보라. 당일 시가가 별 영향이 없다면 그 키워드는 과감하게 간종해서 제외를 시키라, 이 말입니다. 반응이 온다면 스스로의 판단과 시장의 판단을 두 개가 조합이 됨으로 해서 더욱더 확률이 높다는 쪽으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과감하게 공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휴일날에 나온 키워드를 가지고 도출시켜서 공략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뭐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의 관심과 본인의 관심이 전혀 따로 놀 수도 있고 전혀 갭이 틀리게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매일 매주 이렇게 도출로 시키고 그 종목들을 뽑아내고 또 확인을 하고 그 다음날 시장에 또 재차 확인을 하는 그런 수련법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본인의 스스로가 시장을 바라본 눈이 커지고요. 연상을, 어떤 하나의 키워드를 연상을 시키는 연상 능력이 커집니다. 저 삼천리 자전거 가지고 뭐 대박 쳤던 저 사람도 그런 연상 능력 때문에 돈 번 거지요. 길가 가다가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아, 저기 앞으로 돈 되겠구나. 그래서 샀을 뿐이에요. 마침 때가 잘 맞았고 그 뒤로 돈을 벌었죠. 그런 아주 사소한 것이 큰 돈을 벌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도출시키고 연습을 수련하는 방법은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떤 날은 간단하게 종목군들만 놔두고 뭐 설명하고 끝나는 수가 많은데, 또 어떤 날은 또 이래저래 또 말이 많은 날도 있습니다. 저는 피곤하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라도 더 알 수 있는 기회는 되겠죠. 오늘 주말이니까 그렇게 바쁜 날이 아니니까 제가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글자를 한번 지어 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1번 전일에 강했던 종목들, 그럼 상보. 자, 상보와 국일제지 그래핀 관리주들은 뭐 내일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일단은 상보가 지금 현재 1등주가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대장주는 국일제지입니다. 즉 사건을 친 놈이 원래가 대장주예요. 사건을 친 놈이. 그 뒤에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을 친 놈이 있으면 또 대장주가 되지만 대체로 크게 가지 않는 어느 정도 단발성 재료의 어떤 그런 상한가들은, 키워드들은 대체로 2등으로, 즉 B군의 대장주가 A군의 대장주를 완벽하게 이기고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아주 광범위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가능은 해요. 예를 들면 남북경협 테마주라든지 이런 아주 광범위한 테마주는 가능하지만 워낙 종목이 많으니까, 그리고 워낙 재료가 다양하게 나오겠죠. 하지만 이런 재료는 그러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죠. 왜냐하면 현재 국일이 가지고 있는 이 재료 자체가 아주 강하게 오래 갈 정도의 어떤 그런
가능성은 아니다 이 말이죠. 벌써 지금 국일 제지 같은 경우에는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국일 제지가 가지고 있는 그래핀 기술에 대한 논란이 자꾸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찾아보면 이런 글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핀 학계에서는 기술을 검증하자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말이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면 이때부터는 이미 투심은 어느 정도 죽어간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즉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막 그냥 뛰어들지 모르겠지만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일제재 같은 직원들 같은 경우 스톱워시 거의 또 물량을 받고 1인당 20만 주씩 총 140만 주로 취득했네요. 야, 수익률이 727%입니다. 727%. 근데 얘들이 언제부터 팔 수 있느냐 하면 17일부터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가인 시장의 참여자들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논란이 일어날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논란이 일어날 때는. 자, 그래서 내일은 그래핀 관련주는 그냥 국일제지와 상부의 두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공부만 하는 개념으로 관망을 합니다. 관망을 하시고 관망을 감안해 보면 가정이 과연 시장이 지금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묻지마 투자식으로 공략이 들어갈 것인지, 안 그러면 상보가 국일 제지의 어떤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독자적으로 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저 역시도 내일 이것을 보겠지만은 제가 항시 주장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재료주라도 영원히 피는 꽃은 없더라. 많은 시간 동안 제 인생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 시장에 있으면서 영원히 피는 꽃은 없었습니다. 영원히 피는 꽃은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이 급등주 시장에는 꽃은 피워주고 집니다. 꽃은 피워주고 지고 우리는 그 꽃을 자꾸 숲으로 만들려고, 나무로 만들고 숲으로 만드는 매매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지만은 영원히 피는 꽃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조금 큰 테마라도 어느 정도 숲을 조금 이루려고 하면 죽고, 조금 좋은 재료 종목이라도 어느 정도 꽃을 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들어간가 물러선 진입가 청산이 잘 조화롭게 되어야 생명력이 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래핀 관련주는 공격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국일제지와 상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딱 보시고 나면 한 번 더 도전을 해도 되겠다. 안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관망 수준으로 가야 되겠다는 어떤 판단을 줄 수 있는 날이 내일입니다. 판단을 줄 수 있는 날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그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달에 제가 아까도 위치를 자꾸 봐라고 그랬죠. 위치. 그 위치에도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죠. 한 달이라는 게 있어요. 한 달. 한 달 중에서 어떤 강한 재료주가 있다고 합시다. 그 재료주가 어떤 위치에서 발생이 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월초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강해도 대체적으로 15일 기점, 중간 기점이죠. 15일 기점으로는 어느 정도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15일 기점으로 절반 기준으로 후방으로 넘어가면 현저하게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지금 국일 제재 같은 건 딱 이런 기점에 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17일 날 스톡옵션 행사 날짜도 잡혀져 있고, 어, 뭐 직원들이야 뭐 720% 수익을 거둔 게 돈을 뭐 거의 뭐 억 단위 뭐 거의 10억 가까이 1인당 8억 7,300만 원 정도 번다니까 대박이네요, 직원들한테는. 어, 대박인데 논란을 벌인 키워드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래핀 학계에서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많이 가지고 있다, 국일이.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강좌를 보시는 분들은 제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고 무작정 뛰어들지는 마시고 내일 보라. 상보와 국일의 흐름을 보라. 자, 좋다 그러면 보라고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렸으면 키워드를 아니 전일에 강했던 가장 좋은 종목군들은 일단은 마무리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럼 내일 공략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도출된 키워드를 가지고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왕이면 신선한 거, 이왕이면 신선한 거. 그래서 내일은 어떤 걸 공부하느냐 하면 어렵습니다. 주식은 그죠? 못 너무 주식을 하다 보면 제가 무슨 뭐 의학 박사도 아닌데 그 너무 어려운 의학 용어도 배워야 되고요. 제가 무슨 뭐 삼성전자 뭐 직원도 아닌데 미세 공정 뭐 나노 공정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참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주식들이. 자, 내일 공부할 것은 인수합병 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해보죠. 자, 지금 인수합병 키워드로 나와 있는 종목군 중에는 지금 상한가가 있는 파워넷이 있고요. 자, 연계된 종목이 아이저비전. 아이저비전 어디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프로듀스 그거 나온 애들 이런 것 같은데. 자, 아이저비전과 머큐리가 있죠. 그 파워넷이 아이저비전의 주식을 인수를 한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사업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아이저 지분을 취득하고 앞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공부해야 할 분야가 생겼네요. 나는 공부 안 해도 돼. 이게 뭐 요즘에 돈도 없는 회사도 많은데 뭐 이 사람 이쪽은 돈이 좀 있는가 봅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피인수나 인수나 이런 키워드를 보면 대체적으로 인수합병이면 인수자보다는 피인수자가 더 종목들이 더 관심을 받습니다. 관심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인수 기업들이 더 많이 폭등을 하고 그래야 하죠. 자, 그런데 세상의 일들이 꼭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통계적 확률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않단 말이죠. 지금 얘들 같은 경우도 보면 예를 들면 파워넷이 아이저비전을 인수를 한다고 하면 아이저비전은 시간에 상한가로 가 있고 파워넷은 마이너스로 간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예전에는 흔했단 말이죠. 왜? 어쨌든 막대한 자금을 새로운 자금을 투입을 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당장으로서는 회사 쪽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거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 IGB 파워넷도 상한가가 있고 둘 다 상한가가 있다. 그래서 어찌 풀이를 해보면 파워넷이 IG비전을 인수를 하는 것도 파워넷 자체도 좋은 거고 아이저비전도 파워넷에 인수를 다 하는 것이 너 역시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유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추측성이나 예의성일 뿐입니다. 시장은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일 이 두 종목이 그냥 아침에 시가만 푹 뛰었다가 조금 깔딱깔딱 하다가 그냥 휙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시장이 전혀 관심을 받지를 못하고. 근데 굳이 이걸 한번 보자는 것은 이 자체도 인수합병 키워드에서 나타난 기업 간의 상관관계가 지금 이렇게 똑같이 돼 있을 때는 과연 어떤 쪽, 예를 들면 파워넷이 먼저 간다면 IG비전도 따라가 줄까? 아니면 IG비전이 먼저 치고 나가면 파워넷, 만약 IG비전이 먼저 치고 나가는데 파워넷이 머뭇거린다. 그러면 머큐리를 공략해야 될까? 이 두 개를 짝짓기로 해서 치고 나가야 될까? 안 그래 파워넷이 치고 나가는데 IG비전은 조금 갈 듯이 하더니 꼬꾸라지는데 파워넷 이놈도 갈 듯이 하다가 죽는 걸로 봐야 될까? 이런 이 세 개의 종목을 놓고 각각의 입장에 서서 각각의 상황관계를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넷이 가면 IG비전도 갈 수 있을 것이고 IG비전이 가면 파워넷도 갈 수 있겠죠. IG비전이 가면 머큐리가 따라 붙을 수도 있을 것이고 시가는 머큐리가 제일 낮게 잡히겠죠. 파워넷과 IG비 10% 잡히면 머큐리는 뭐 한 3%나 이렇게 5%나 잡힐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을 굳이 공부를 하자고 할까요? 물론 키워드를 도출시킨 것도 있지만은 약간 시야를 넓게 바라보면 아까 제가 말했죠. 주식은 다 한 가지라고. 다 같이 다 돌고 돌아서 똑같다 만류 규정이라 그랬죠. 또 위치가 나타납니다. 제가 말한 위치가 뭐였습니까? 중순 15일 이런 게 또 나타납니다. 자, 내일이 13일입니다. 그럼 13일, 15일이나 거의 중순 위치죠. 그러면 만약에 국일 쪽 애들이 그래핀이 대체 종목군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얘들이 성공을 하면 그래도 이번 한 주는 한번 끌어가 줄 수는 있겠죠. 그렇게 제가 생각할 만큼 강한 종목군은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한 종목군은 아니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럴 때를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자, 그러면 15일 기점으로 해서 만일에 얘들이 그래핀이 죽나요? 반드시 시장은 뭔가 또 다른 걸 끄집어냅니다. 또 뭐가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15일 기점으로서 도리어 좋아지는 종목, 반대 종목에 대해 그래핀과 반대 종목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넥슨 GT나 넷게임즈가 있겠죠. 주식은 뭘 갖고 먹고 산다고 했습니까?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자, 넥슨 GT와 넷게임즈는 넥슨이 15일 날 지금 시작이 되죠.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아직은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 기대감이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 내일은 이 앞으로 좀 이쪽으로 한번 키워드를 전체 트레이딩 트레이딩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 왜? 또 여기서 위치가 납니다. 왜? 내일이 한 주의 월요일이고 시장의 방향성이 애매모호한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키워드가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5일선 매매, 20일선 눌림목 매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살아서 움직이는 종목을 해야 된다.
물론 내일 아침에 또 이제 확인을 해야 하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과연 저놈들이 갈지 안 갈지 또 봐야 되죠. 하지만 구체적인 안을 짜놓고 내일 아침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시장을 그냥 반짝이 놈하고 달라붙을 거란다 이렇게 하는 건 내용이 틀리겠죠. 그래서 내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첫째로는 상보 9일 제지의 변동성, 과연 기세를 이어갈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인수합병 키워드에서 파워넷과 IJ비전이 과연 똑같이 동등한 힘을 줄 것인가,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살 것인가, 아니면 전체가 다 살 것인가, IJ비전만 살면 머큐리가 IJ비전을 따라갈 것인가 라는 인수합병 키워드. 그리고 15일 날에 있는 넥슨 GT와 넷게임즈의 이 향방, 한진칼 우 같은 경우는 15일까지 제출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이제 틀린 거죠. 얘는 이미 지재료는 소멸이 돼버린 거죠. 하지만 얘들은 아직은 살아있다. 자, 종목 하나를 뽑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뽑는 방법도 쉽게 뽑는 방법도 있어요. 뭐 그냥 고민 없이 그냥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자꾸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랬죠. 공부를 배울 때 배우는 방식은 각각이 틀립니다. 각각이 틀린데 그 기초를 어떻게 잘 닦느냐 못 닦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과 실력이 커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틀립니다. 즉 예를 들면 뭐 어떤 서성을 잘 맞느냐에 따라서 제자의 속도가 눈부신 성과를 보이는 제자가 있는가 반면은 평생을 그냥 지게꾼으로 산 제자도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공부를 배울 때 가장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합니다. 물론 뭐 이 보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당장 내일 수익을 위해서 막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왜냐 우리가 하는 것들이 거의 급등주들을 하니까 하겠지만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제가 말했죠. 긴 호흡으로 긴 시선으로 보고 반드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과 마인드가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내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길었네요. 아유, 40분 가까이 돼 가는데, 아이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길어서 뭐 누가 듣고 있겠나. 다 요즘 사람들의 성격이 급해서 뭐 한 10분 들으면 듣지도 못할 텐데, 어떤 때는 이거 다 들을 수 있을라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들으시는 분도 있고, 뭐 짧게 종목만 얼른 보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겠죠. 하여튼 강좌를 보면 충실하게 듣는 분도 계시고, 뭐 종목만 보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와서 또 욕도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다양성이 있는데, 제가 충실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는 만큼 여러분도 아마 최대한 충실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자, 오늘은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좀 시간이 깁니다만은 잘 정치를 하시고 내일 시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승부주 5승 강좌는 여기까지 하죠. 자, 내일 화이팅 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